끝으로 볼게요. 지난 시간에 22학년도 모의를 3번만 했었죠. 제시분 가는 합성함수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합성에서의 결합 법칙을 성립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에서는 역함수 얘기하고 있죠. 문제 1번에서 fx는 역함수를 갖는데요. 이거 존재할 때 F의 X가 F의 X의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역함수를 두 개 합성해주면요. 얘는 fx 되고요. 여기는 x 되고요. 그럼 이거는 F5라고 했으니까 F5는 5죠. 문제 2번인데 얘는 역함수 존재한대요. H랑 G는 역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몰라서 이 상태로 그냥 놓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G에 fx를 합성해주면 얘가 hx고요. 그 다음에 h에 fx를 합성해주면 얘가 gx. 여기서 이제 2를 더해주면 G에 라지 F와 H의 라지 F는 H랑 G랑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라지 F에다가 라지 FX를 넣은 거랑 똑같죠. 이 아이는 그냥 라지 F인 거죠. 얘니까요. 이제 라지 F의 인버스를 합성을 해주고 나면 얘는 라지 F X 나올 거고 얘는 X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라지 F가 역함수를 가지니까 G랑 H랑 역함수를 갖겠지만 어쨌든 문제 조건으로 주어진 거는 저거밖에 없으니까 쟤는 라지 F로 생각해서 해줘야 돼요. 라지 F로 생각해서.
있으니까요. 얘를 여기다가 넣어 생각해 보면 G의 라지 fx는 G의 x랑 같고 얘가 지금 hx랑 같다는 거야. 그럼 gx랑 hx는 똑같은 거죠. 라지 fx는 gx 더하기 hx고 얘는 gx의 조도인 거랑 똑같은 건데 얘가 x죠. 이제 gx는 2분의 1x 원하는 값이 g5 2분의 5.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 역함수가 있는 아이만 복함수를 합성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건에 주어져 있지 않은 거를 계산해 주면 그때는 좀 설명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주어진 걸 가지고 최대한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여기가 am, f의 am이고요. 여기가 적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am 플러스 1 상황은 이래요.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 적선을 그었을 때 그 적선의 x절편을 am 플러스 1이라고 잡죠. 이제 1번이 이제 요걸 나타내달라고 하는데 적선을 구해야 되니까 뭐 어차피 미분해야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적선의 방정식은 y는 3의 an의 제곱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an 더하기 fan. 얘가 결국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 0은 3의 an 제곱 더하기 1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더하기 an 세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 2. 맞게
있으니까 일단 얘부터 정리해 봐야겠죠. 얘가 아까 우리가 AN 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AN 세제곱 더하기 2에다가 1 한 거고요. 3의 AN 제곱 더하기 1분의 1을 빼주면 2의 AN 세제곱 마이너스 3의 AN 제곱 더하기 1.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를 할 때 제시문 나에 나와 있는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제시문 나에 나와 있는 게 유리식 쪽에 있는 거예요. 유리식 쪽에 있는 거. 그래서 그 유리함수 계산할 때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가 있으면 얘를 정리해서 AX 더하기 B분의 K 더하기 Q 이렇게 쪼개주는 걸 했었죠. 이렇게 쪼개주는 걸. 그래서 뭐 얘를 가지고 점근도도 나타내보고 했던 거, 그 테크닉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해줄 건데 일단은 이게 차수가 좀 크니까요. 뭐 줄여봅시다. 줄여주면 얘가 인수분해가 AN 빼기 1에 2의 AN의 제곱에 마이너스 AN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래서 AN 빼기 1을 그냥 한번 쫓아낼게요. 어차피 쓰기도 해야 되고 AN 빼기 1 쫓아내고 나서 이렇게 3의 AN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AN의 제곱 빼기 AN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일단 요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쪼개려면 일단은 3의 AN의 제곱 더하기 1이 나와야 쪼개지는 거죠. 이거 나와야 되고 계속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3분의 2를 곱할게요. 3분의 2를 곱해주고 나면 여기에 마이너스 AN 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 나오고 얘는 3의 AN의 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붙일게요. AN 플러스 3분의 5 하고 여기 3분의 2 되는 거죠. 어차피 AN이 1부터 3까지인 거잖아요. AN이 1부터 3까지인 거니까 이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3부터 1까지니까 어차피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값 자체는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얘는 3분의 2의 절대값에 AN 빼기 1보다는 작거나 같죠. 원하는 형태가 이거였죠? 저걸 원하시니까 여기 이거 잡기를 원하는 거였으니까 이 형태를 나타내시면 되죠.
오늘은 이제 존재 정리들을 좀 볼 건데요. 존재 정리.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존재 정리는 저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존재 정리라는 건 뭐 대단한 이론은 아니고 그냥 존재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존재함을 증명해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대충 모르고요. 위치도 몰라.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있다는 것만. 그럼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예요. 어디 있고 얼마이고 이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사이값 정리는 그 사이값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값이 있다.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고 몇 개가 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요.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울기죠. 기울기랑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가 같은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고 몇 개가 있고 얼마큼 있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이 존재 정리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거는 다 알고 있어요. 수능 때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논술로 나왔을 때에는 존재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확하게 표현했는가,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점수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건 저게 일단 있다 말고는 없어요. 그냥 있다 말고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저걸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들을 내가 깔아줘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의미 있게 볼 거예요. 그냥 나올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너무 비슷해요. 구성 자체가 독특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저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들만 잘 챙겨주면 되는데, 최대 최소 정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이 다친구 간 A, B에서 연속이라는 거예요. 다친구 간 A, B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만 있으면 그 구간에서는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얘는 사실 크게 중요한 아이는 아니에요. 최대 최소 정리는 그냥 최대값 최소값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고, 가끔 이제 그 어떤 테크닉을 볼 때가 있냐면, 만약 어떤 식이 최대값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 최소 정리 때문에
최대값을 가질 거니까 얘는 이거를 구한 거보다 항상 작아야 되죠. 뭐 요런 테크닉 정도를 사용할 때가 가끔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그냥 최대값, 최소값 있으니까 구해봐 이 정도예요. 최대 최소 정리에서는 뭐 연속일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거 되니까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인지 구해봐 이렇게 나올 건데요. 특이한 테크닉으로는 이 정도가 있어요. 얘가 어떤 최대값을 가질 거니까 얘의 적분값은 최대값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문제 가끔 나오거든요. 만약 뭐 어떤 값을 적분을 했을 때 이 적분한 값이 얼마보다 작음을 보여라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 이걸 적분해서는 그게 안 나올 거고, 그때는 얘의 최대값을 이용해서 그 최대값을 적분한 것보다는 작다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가주면 증명되는 형태의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그냥 최대 최소 구해라예요.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는요. 사이값 정리는 얘도 기본 베이스는 여기서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이고요. 또 사이값인 거잖아요. 사이값. 그럼 사이에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똑같으면 안 돼요. 두 개가 똑같으면 사이가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사이값 정리에서는 구간의 양 끝값이 다르다는 표현도 같이 써야 돼요. 평균값 정리도 마찬가지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얘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F C가 K를 만족하는 K값이 있다는 거죠. 이때 K값은 FA랑 FB의 사이값일 거고요. 사이의 어떤 의미 어떤 값일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같아지는 C가 A, B에 있다는 건데 얘가 평균 변화율이고요. 얘가 순간 변화율인 거죠.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는 쟤랑 같아지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저 식이 성립하려면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미분 가능하다는 걸 이용하면 또 복잡한 i를 미분을 표현해서 간단하게 대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래 정리는요 똑같아요. 평균값 정리랑 똑같은데 조건이 얘에 있는 데요. 노래 정리는 FA랑 FB가 똑같을 때를,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의 특이한 케이스예요. 평균값 정리를 기본으로 했을 때 쟤는 분자가 빵 되는 경우에 그냥 분자가 빵이니까 이때는 F'C가 뭐밖에 안 나와요? 0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지점이 있다는 거고, 올해 정리는 순간 변화율이 빵인 아이가 있다는 거고. 참고로 이 파이값 정리를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요? 사실 증명할 때도 뭐 쓰이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좀 의미를 좀 부여하는 문제에서 좀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실근의 존재를 보일 때인 거죠. 실근의 존재를 보일 때.
양수고요. 2 넣었을 때 음수야. 그러면 1과 2 사이에 0이 되는 값이 있다는 거죠. 양수와 음수 사이에 0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실근이 있다는 걸 보일 때 자주 사용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 극대값과 극소값이 3차 함수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간다는 얘기했잖아요. 얘도 사이값 정리인 거죠. 극대값에서 극소값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실근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계속 커질 거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계속 작아질 거니까 그때 이전에도 실근이 생기고 극소 이후에도 실근이 생기고 해서 3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했던 그 3차 함수의 극대극소의 곱이 음수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도 마찬가지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 거예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 성질이에요. 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평균값 정리고요. 평균값 정리가 일단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이값 정리가 나올 때에는 실근의 존재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자주 있어요. 저 때는 그 사이값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제시문에서 힌트를 주는 편이에요. 존재 정리 뭐 3가지 케이스밖에 없는데 얘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들, 얘네들을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답안에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 존재 정리는 기본적으로는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성을 좀 많이 요구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거가 되게 자주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그냥 문제 풀고 계산하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보니까 얘네들을 잘 익숙하게 다가오는 파트들이 아니긴 한데, 뭔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될 때, 특히 뭐 미분이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될 때 저 존재 정리들을 꽤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들도 저 형태의 포맷은 되게 익숙해요. 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해지면 그게 바로바로 눈에 띄어요. 되도록이면 우리 그 제시문에 주어져 있는 포맷, 그 형태의 표현들 이런 것들 좀 최대한 많이 따라가 주면 오류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조건 챙기는 거 꼭 조심해야 되고. 54쪽 보실까요? 다 풀지는 않고요.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1번하고 2번만 풀게요. 예상 문제 10번 보면 제시문 가에 주어져 있는 거 평균값 정리죠. 평균값 정리.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fx가 루트에 x 더하기 1이래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일 때 부등식 루트에 x 더하기 1하고 1 플러스 2분의 x가 작다, 이걸 성립함을 보여달래요. 그럼 일단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자친구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fx는 연속이죠. 그다음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마이너스 fx는 미분 가는 거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죠.
거니까 얘를 보면 이렇게 잡지 말고 얘를 x로 잡읍시다. 어차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x가 요 사이에 있으니까 제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면 당연히 x부터 0까지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죠. 이렇게 잡아주면요 0 빼기 x분의 f0 빼기 fx는 얘는 평균 변화율이죠. 기울기. 얘랑 F'C가 같아지는 C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F'X를 해주시면 F'X를 해주면 얘가 2의 루트에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 식은요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 양놈이 1이네. 1도 넣어주고 1 빼기 루트 x분의 1이 2의 루트에 c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C가 0보다 작으니까요. 0보다 작으니까요. 얘는 1보다 작겠죠. 1보다 작을 거니까 요 값은 2분의 1보다는 크겠네요. 즉 여기 1 마이너스 루트에 해주면 얘가 2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x 아니구나. 마이너스 x가 양수죠. 마이너스 x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되겠네요. 얘 넘기고 얘 넘겨주면 루트에 x 더하기 1이 작아야 되죠? 플러스 2분의 1 원하는 것이 성립한 거죠. 평균값 정리는 뭐 기본적으로 증명하는 거고 이런 형태의 포맷을 잘 벗어나진 않아요. 식을 좀 변형해서 계산해 달라는 거 정도. 얘는 좀 서술할 때도 이 부분을 꼭 써주세요. 이 부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주고 나서 평균값 정리 때문에 이렇게 식이 잡혀. 이 식은 이거야. 이렇게 정리해서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 문제는 서술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 조건 언급하는 서술이.
저걸 만족하는 경우를 잡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를 했을 때 C는 나중에 내가 대입하는 거죠. C는 나중에 내가 대입을 할 거고 근데 A 빼기 C랑 B 빼기 C가 튀어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겠다는 건 이 형태잖아요. 내가 뭐랑 미분한 거랑 같다 이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B부터 A까지 한 거랑 미분한 거랑 같다 이걸 사용할 거니까 그럼 얘를 뭘 미분해서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요것들이 튀어나와 줘야 되는 거죠. C는 내가 나중에 대입한 값이요. 대입한 값인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약간 테크닉이긴 한데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나면 얘를 미분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럼 얘를 적당하게 이런 걸로 나눠줬을 때 어떻게 포맷이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일단은 얘는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그러면 얘도 이제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닫힌 구간 AB에서 y는 gx가 연속이죠. 그다음에 열린 구간 AB에서 y는 gx는 이 구간이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 B 빼기 A분의 G가 아니라 G죠. GB 빼기 GA가 G 또는 C를 만족하는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잡을 건데요. 얘라고 잡게 되는 순간 GA도 0이고요. GB도 0이죠. 그래서 GA랑 GB랑 같으니까 평균값 정리 대신에 뭘 이용해도 돼요? 노래 정리를 이용해도 돼요. 노래 정리에 의해서 뭐가 돼요? G 프라임 C가 0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해주고 나면 이게 0 될 거니까 결과물은 똑같거든요.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도 되고 노래 정리를 사용해도 되고 어차피 우리 같은 케이스니까. 근데 노래 정리는 어차피 평균값 정리를 해서 그냥 0 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만약 둘 중에 뭘 해야 될까 헷갈린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평균값 정리를 밀어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C를 넣은 거니까요. C 빼기 B의 FC C 빼기 A의 FC C 빼기 A, C 빼기 B의 F 프라임 C가 0이라는 거죠. 어차피 A랑 B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A랑 B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C 빼기 A도 C 빼기 B도 0은 아닌 거죠. 0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FC도 FX가 다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0은 아닌 거죠. 이 양변을 다 똑같이 나눠줘도 상관없겠네요. 근데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빼기 A, C 빼기 B, FC로 나눠줄게요. 나눠주고 나면 여기는 C 빼기 A분의 1 될 거고요. 여기는 C 빼기 B분의 1 될 거고, 여기는 FC분의 F'C가 되겠죠. FC분의 F'C는요, 제가 다 넘겨주고 나면 마이너스의 C-A분의 1, 마이너스의 C-B분의 1이니까 얘는 A 빼기 C분의 1 더하기 B 빼기 C분의 1로 나타내줄 수 있죠. 그러면 처음에 내가 원했던 형태의 값이 나오죠. 평균값 정리 문제는 이런 포맷이에요. 계속 이런 포맷이니까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이걸 계속 언급해 주려고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쨌든 기본형은 이거잖아요. 얘를 쓰고 나서 이 식이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를 계속 조작해 줘야 돼요. 네, 74쪽 볼게요. 제시문 가에는 사이값 정리 얘기해 주고요. 제시문 나는 평균값 정리, 그 다음 제시문 다는 최대 최소 정리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 1번에서 fx가 실수 전체에서 2궤도를 가지고 f1은 3, 그 다음에 f3은 5, 프라임 a는 2분의 3, 그 다음에 f 프라임 b는 1보다 크대요. 자, 이걸 만족하는 AB가 열린 구간 1,3의 존재함을 보이래요. 여기는 지금 이 표현을 준 거죠. y는 fx가 실수 전체에서 이궤도를 가진다. 얘는 결국 이궤도를 가진다는 건 미분 2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분할 수 있다는 건 연속이란 얘기죠. 그래서 얘 얘기가 하나 얘기해주는 건 y는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y는 f'x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궤도를 가진다라는 얘기만으로 이런 형태의 의미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소수를 할 때에도 제가 이궤도를 가지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미 보장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평균값 정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 보이는 게 요거 나오죠.
3이 되려면 2분의 3이 되려면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는 그러면 y는 fx가 닫힌 구간 1, 3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1, 3에서 미분 가능하죠. 닫힌 구간 1, 3에서 열린 구간 1, 3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평균값 정리에서 3 빼기 1 분의 F3 빼기 F1 이 F 프라임 A가 되는 A 값이 어디에 있어요? 1부터 3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저 값을 계산해주면 2분의 3이죠. F3이 오고 F1이 3이니까 아닌데? 잠깐만. 근데네요. 아무 생각이 없었네. 얘는 좀 조작을 좀 해야겠네요. 일단 지금 주어진 거 가지고 2분의 3을 만들어낼 수가 없네요. 아까 봐먹고 대충 저렇게 하면 나오겠지 하고 봤는데 2분의 3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얘를 쪼갤게요.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여기서 이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2 빼기 1분의 F2 빼기 F1이 F 프라임 C1이라고 잡읍시다. 얘 C1이 1하고 2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어차피 0이니까요. 이 값은 0이네. 얘도 평균값 정리 쓰면 3 빼기 2분의 F3 빼기 F2가 F 프라임 C2를 만족할 건데 저 값은 2네요. 이 C2를 만족하는 게 2랑 3 사이에 있는 거죠. 3 사이에. 내가 알고 싶은 건 2분의 3이잖아요. 2분의 3? 근데 2분의 3은 0하고 2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0하고 2 사이에 존재하고 당연히 얘는 연속이니까요. 연속이니까 파이값 정리 때문에 F 프라임 A가 2분의 3인 게 존재하죠. 어디에요? C1과 C2 사이에. C1과 C2 사이에. 요거 존재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조금 넓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1부터 3 사이에 존재한다고 봐도 되죠. 어차피 더 좁은 공간에 존재하는 거니까 더 넓은 공간에 있어 말해도 상관없는 거죠. 얘는 서울에 살아 라고 하는 아이를 얘는 한국에 살아 라고 말해도 문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범위를 넓혀주면 A 값이 1하고 3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보일 수 있죠. 얘는 조금 바로 가서는 안 나왔네요.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라는 게 그 이궤도가 1보다 크기를 원하는 거니까
적당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F 프라임 C1이 0이었고요. F 프라임 C2가 2였잖아요. 그러면 얘도 어차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 똑같으니까 어차피 C1하고 C2는 2라고 3 사이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C2 빼기 C1 분의 F 프라임 C2 빼기 F 프라임 C1을 해주면 얘는 C2분의 C1이 될 거고 얘는 아까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만족하는 F 더블 프라임 B가 존재하는 거죠. B 값은 C1하고 C2 사이에 있을 거고요. 네. 얘잖아요. 네, 수직선으로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가 편한데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C1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C2가 있다는 얘기잖아. C2가 아무리 멀리 가도 3에 붙는 거죠. 아무리 멀리 가도 C1이 아무리 멀리 가도 1에 붙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1부터 3까지는 길이가 2죠. 2. 이제 C1부터 C2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2 미만이겠죠. C2 빼기 C1은 2보다 작은 거죠. 아무리 C1이 1에 가까이 가고 아무리 C2가 3에 가까이 가더라도 2보다 커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요거를 여기다 적용해 보면 C2 빼기 C1이 2보다 작으니까요. 이걸로 나눈 거는 당연히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1보다.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1보다 큰 값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1보다 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증명하면 될 거고 잠깐만 손만 조금 돌리고 뒤에 문제를 마저 풀게요.